예, 부동산 비밀노트의 이정찬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은 두 번째 강의 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서울 도심에서 하는 재생사업 중에서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생소하신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건 무엇이며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의 장점, 단점, 또한 거기에 따른 우리의 투자 대응 전략,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란 무엇이냐? 자, 왜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 사업 방식이 나왔을까?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규모 정비 사업장들은 사업기간이 아주 빨라야 10년입니다. 보통 10년, 15년, 20년 걸리는 사업장이 태반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갈등, 사업기간이 길다 보면 아무래도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거기에 따른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또한 이런 대규모 정비 사업장은 그동안에 투자자 관점에서 다 익히 알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서 투자 금액이 좀 큰 금액이 필요한 게 현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사업을 아주 신속하게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시간 대비 효율성을 그만큼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란 관련 법령이 뭐가 있느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그 근거법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법이 특별법에서 모든 것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정법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세 업무 처리에서는 소규모 재개발 업무 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절차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데서 세밀하게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저층 주거지역, 또 기반시설이 열악한 도로가 좁은 도로, 이런 지역에서 거주하기 불편한 동네에서 주민들이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정비사업 방식 중에 하나가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법에서는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만 정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한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좀 더 진화시킨 게 모아타운 방식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한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뿐만 아니라 소규모 역세권에 대한 재건축 사업 방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 그러면 여기서 역세권이라는 소리는 뭡니까? 그만큼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4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역세권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전철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 역세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작년까지는 한시적으로 350m였습니다만은 250m로 바뀌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입지 여건으로는 일단 소규모이다 보니까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면적 제한이 1,5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도정법에도 정의되어 있는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중에서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게 도로 요건이죠. 도로 요건인데 너비가 각각 8m 이상이나 4m 이상인 도로하고 접하고 있을 것. 자, 이 도로 요건은 서울의 도심 역세권에 있는 노후 지역이라 할지라도 도로 요건은 웬만하면은 다들 충족을 하는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주민의 참여도입니다.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조합 방식입니다.
그렇지만은 전문 지식이 없다 보면은 정비업체를 통해서 추진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추진 주체는 조합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래도 서울시나 정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은 SSC나 LH의 도움을 받아서 시행도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는 주민 참여, 즉 주민 동의율이죠.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기서 80%라는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 재개발에서는 75%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다행히도 금년 7월 15일, 며칠 전이죠. 75%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가 통과된다면은 주민 동의율도 이제는 80%가 아니라 75%이다. 그렇다면 그만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 하나가 크게 제거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소규모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인가 절차, 즉 행정 절차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 관할구청, 예를 들어서 용산구에서 하는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한다면 용산구청에서 대부분 업무 처리를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울시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죠. 그만큼 신속하게, 그러면서 절차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있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소규모 재개발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4, 5년이면은 정비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는 한 6, 7년 정도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설사 6, 7년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일반 주택 재개발 방식에 비해서는 거의 반절 이상 단축시키는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기간을 짧게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요건이나 절차부터 좀 단순화가 됐습니다. 정비 예정구역 지정을 생략하고, 즉 추진위 승인조차 없이 바로 조합 설립 인가로 직행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75%라고 했어요. 즉 그렇기 때문에 즉 75% 이상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는 의미는 이 지역은 아무런 별 탈 없이 신속하게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 초기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할 때 주민 동의율이 75%에 근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크게 체크하신다면은 좀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또한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을 이론적으로는 4, 5년 이내에 가능한 이런 정비 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규모, 아까 면적 제한이 제가 있다고 그랬죠. 5,000제곱미터 이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대단지로 이게 재생사업이 되는 지역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단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단점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주택 재개발 방식에서는 용적률이 200에서 한 250%, 잘 받으면 300%를 넘지 못합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3종 주거지역에서 도심 역세권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경우요, 최대 700%까지 가능합니다. 그만큼 세대수를 늘릴 수 있으면서 또한 일반 분양분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세대수가 적다. 그렇지만 용적률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난다. 이걸 어느 정도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한 이런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와요. 따라서 사업성이 우수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찬성을 할 건지 반대를 할 건지 망설이는 주민이 있다면은 1+1 개념으로 조합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서 그만큼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초기에 75%가 넘으면은 이미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민 간의 어떤 마찰을 또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정비 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 방식, 이런 추진 지역이 서울에서 어디가 있을까? 어느 지역이 가능할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이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런 가능 지역을 발굴해서 찾아서 선점 투자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유망 지역, 이런 가능 지역은 어디일까? 그렇지만은 이런 역세권이라 할지라도 이런 역세권 지역에 우리가 좀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도 우리가 유망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런 역세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린생활시설에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도 많습니다. 자, 근린생활시설에 투자를 하셔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물론 그 지역의 조합원 분포를 먼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안전하게 투자를 원하신다면은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1차적으로 유망을 하겠고요. 또한 종부세라든지 이런 주택보유 현황 때문에 좀 망설여지는 분이라면은 이런 도심 역세권 재개발 가능 지역에 소규모 근린생활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별도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신속하면서도 투자적인 측면에서 기간 대비 효율성을 투자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소규모 역세권 재개발 사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